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기업들 집중적으로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업체들 그리고 그 가운데 발음이 잘 안 됩니다. SKIET 이렇게 영문자로 우리가 써가지고요. SKI 테크놀로지 분석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차장님 오셨고요.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네, 이 이름 어려운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바로 한번 해주십시오. SKI 테크놀로지는 SK 이노베이션 산하에서 이제 뭐 분리막 사업부가 2019년에 물적 분할돼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1998년도에 이제 미세 다공정 필름에 대한 연구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2004년에 국내 최초로 세계에선 세 번째로 이제 분리막 개발을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이제 분리막 1호기에 대한 상업 가동을 시작을 하였고 2007년에는 축차연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업, 그래서 분리막 시장의 개척자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증평, 청주 각각 이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로는 중국 청저우랑 폴란드 실롱스크의 해외 생산 기지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창저우 공장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가동이 되었고 폴란드의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완공해서 가동 중입니다. 현재 이제 배터리 소재 등의 이제 생산, 판매를 주로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인 분리막 외에도 향후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소재인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분리막입니다. 상장할 때 SKIET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고요. 청약하려고 꽤 애를 썼던 기업인데요. 2차 전지 보면 뭐 우리 일반인들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양극재와 음극재가 섞이면 안 되니까 분리막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분리막 쪽에서 굉장히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분리막 기술에 대한 설명, 변리사님 조금 더 해주세요.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분리막이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를 구성하는 뭐 주요 4대 소자, 뭐 양극자, 음극자, 분리막 전해액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미세 다공정, 뭐 고분자 필름이고요. 배터리 내 두 전극을 격리시켜서 물리적 접촉에 의한 전기적 단락을 차단을 하고 전해액을 통해서 이온이 두 전극 사이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이온 전도성을 가진 필름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는 본질적인 역할 이외에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또한 수행을 합니다. 배터리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은 분리막 표면에 위치한 기공들이 막혀서 리튬 이온의 이동을 차단하는 이제 단락 발생을 방지를 하게 되고요. 분리막은 높은 기계적 강도를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강한 힘을 받을 때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이물질을 막아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른 소자랑은 다르게 배터리의 안전성 그리고 뭐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여러 조건이 충족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되고 절연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또한 이제 리튬 이온이 원활하게 분리막 사이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분리막 표면에 구멍이 많아야 되고 그 크기가 균일해야 되고 뭐 두께가 얇아야 됩니다. 강도도 세야 되는데 두께도 얇아야 되는 이런 모순적인 것을 잘 견뎌야 되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분리막은 크게는 이제 습식 분리막과 건식 분리막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습식 분리막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고. 이게 또 사실은 뭐 전고체 이렇게 가게 되면 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은 리튬이온이나 이게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SKIET가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는 경쟁력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50년간 축적해온 뭐 화학기술 최첨단 나노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해서 국내 최초, 뭐 세계 세 번째로 뭐 독자 개발했다 이런 점이 있고요. 뭐 분리막 생산 설비를 좀 살펴보자면은 한국에 5.2 제곱미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 중국 공장, 뭐 폴란드 공장, 뭐 글로벌적으로도 공장이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장 뭐 빠른 속도로 해외 진출을 이뤄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이제 유럽에서 이제 글로벌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분리막 업체가 많지가 않아서 최근까지도 지금 유럽 배터리 업체로부터 공급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 능력이 습식 분리막 생산 능력이 2등, 뭐 티어 1 습식 기준으로는 현재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IET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시장의 지위들을 봤고요. 이제 더 궁금해한 것은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흔들린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이상경 차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SKIET는 주가가 별로 안 좋았는데 얼마 전에 블록딜 소식이 있었어요. 이제 대량 주식을 이제 도매로 작업하는 거죠. 이 블록딜을 왜 한 거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블록딜이라는 주체가 프리미어 파트너스라고요. PF 쪽에서는 탑 티어에 해당하는 사모펀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11월 달에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 4%대 중후반 정도 엑시트하는 모습이었고 이번에 갖고 있는 나머지 물량들을 좀 청산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현금 보유 규모로는 한 8천억 정도 갖고 있는
PF 쪽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전량 매도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좀 제한적이다. 다만 시장에서 매도를 할 때는 현재 가격, 그러니까 종가 기준 대비 10에서 15% 정도 할인된 가격에 그렇죠. 매도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그 물량을 받아가는 외국계 쪽이라든지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할인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갖고 있는 총 자산에 대한 전량을 매도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만한 물량들이 제한적이고 없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하락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모펀드니까 사실 뭐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매도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아니 더 이제 주가가 더 못 오른다고 생각해서 판 건가? 수익을 냈겠죠, 그죠? 냈을 거고요. 분명히 물량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이고요. 블록딜은 근데 좀 이제 장기적으로 실적이나 뭐 이렇게 미치는 게 아니라 좀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수급 요인이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과거에 좀 비슷한 기업이 카카오뱅크도 그랬고 예. 크래프톤도 그랬는데 대부분 2, 3년 전에, 그러니까 짧게는 1년 전에 프리-IPO 시장에서 매수를 해서 상장 이후에 차익을 실현하는 네. 보호회수가 끝나면 대부분 차익을 실현하는데 창투자로 시작한 PF 쪽에서는 불가피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수익을 실현해서 그 펀딩한 돈들을 다시 또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대부분 프리-IPO 시장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동안 업계 성장성을 좀 바라보고 가는 흐름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F의 성격을 본다라고 하면 보호회수가 끝나고 나서 충분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차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여파로 7월 6일 날 주가가 14%가 밀렸고요. 대량 거래가 있었습니다. 기존 보유자들에게 뭐 좋은 일은 아니죠. 느닷없이 좀 하락하는 거고요. 다만 수급 요인들은 일시적인 요인인데요. 경영 업황에 관한 얘기가 더 중요한데 최근에 주가 하락 배경으로 폴란드 공장의 제품이 고객사 인증 절차, 뭐 지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어떤지 또 어떤 요인인지요? 네. 네, 전반적으로 분리막 쪽 시장이 유럽 쪽에 이제 시장을 좀 형성하고 있고 네. 폭스바겐 쪽에 납품하는 SKIT 입장에서는 이쪽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들,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이 시장이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에 있는 상공장에 대한 그 공장 가동률이 60% 그리고 폴란드 가동률이 한 30% 정도. 그러니까 전체 국내 시장에서도 전체 가동률이 60% 언더 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파는 증설을 쭉 해놨는데 시장에서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유럽 쪽에서 전기차 생산 대수가 좀 출하가 지연이 되고 감소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못 올라오는, 그래서 1분기에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좀 적자를 기록하는 좀 흐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에 투자된 1.5조 그리고 향후에 연내 빠르면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1.5조를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는데 대부분 유럽 전진 기지를 구성을 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뭐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이제 뭐 분리막 전해질까지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미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해외 쪽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입장에서도 업계 3인데 과연 유럽 쪽에 전진 기지를 만드는 게 맞는지 아니면 LG를 따라가서 삼성과 같이 미국 쪽에다가 전진 기지를 짓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폴란드 공장에 인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장 설립에 관해서 공장 설립 허가까지 끝까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드는 제품을 말씀하신 그 고객사에서 아직까지 인증 안 해줬다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좀 부분이 있어서 예. 폴란드 입장에서도 1공장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건설이 됐고요. 추가적인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는 정부가 셧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는 실적인데요. 결국은 중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SKIT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1분기에 매출액 1,332억에 네. 영업이익 마이너스 70억을 좀 기록했는데요. 네. 2분기 컨센이 1,630억에 22억 흑자를 예상하는데 최근에 뭐 삼성증권 레포트를 중심으로는 2분기에도 적자를 좀 기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장 가동률이 국내가 60%, 해외가 30% 내외라고 하면은 아직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좀 못 따라온 흐름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적자를 좀 예상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적자 가능성인데 연간으로는 보면 추정치들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거는 이제 3, 4분기 가면서 좋아질 것으로 적어도 지금은 기대를 한다는 얘기네요.
네, 뭐 네.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 확대라든지 최근에 오늘 또 테슬라가 가격 전가를 해서 전기차 가격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거든요. 많게는 60%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가는 충분히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뭐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SDI가 LG화학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긍정적인 좀 모멘텀, 그리고 판매 대수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글로벌 향이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경림 변리사님과 함께 또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특허 현황 SKIE 테크놀로지의 특허 현황을 좀 체크해 주십시오. 예, SKI 테크놀로지는 2004년도에 처음 특허 출원을 시작을 했어요. 고밀도 폴리에틸렌 미세 다공막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 지금 국내에 출원 중인 특허는 137건, 등록된 건은 93건, 67%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자면은 한국에서 200건, 미국에서 126건, 일본에서 75건으로 꽤 많은 수가 해외에서 특허 출원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보자면은 대부분이 이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직접 변환하는 H01M 부분에서 이제 배터리 재질의 이제 소재 쪽에 이제 특허 출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분리막 관련해서 최근에 등록된 특허를 좀 두 건 좀 갖고 왔고요. 좀 살펴보자면은 먼저 이제 24148960호입니다. 2022년도에 등록이 됐네요. 기존의 분리막에는 전지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분리막의 열적, 전기화학적 안정성의 전도가 부족해서 전지 용량의 향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분리막에 대한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공성 기제상에 수의 슬러리를 열 경화해서 코팅을 시킴으로써 그 리튬 이온의 급격한 이동과 과부하를 막을 수 있고 2차 전지용 복합 분리막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다음 건은 이제 2022년도에 등록된 건인데 다공성 복합 분리막, 이를 포함하는 전기 화학 소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용융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인장 응력을 가할 시에 즉각적으로 이제 파단되지 않고 연신 거동을 보이는 다공성 복합 분리막, 그래서 이를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화학 소자에 대한 것, 최근 2건 등록된 것이 분리막 소자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분리막 분야에서 현재 이제 출원 동향은 어떤지도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IPC, 주요 기술 분야의 이제 그 전기 소자 쪽으로 이제 살펴보자면은 한국이 이제 아무래도 929건, 미국에서 486건으로 한국이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출원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제일 많은 특허 출원 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요 출원인 쪽으로는 LG화학, 삼성 SDI, 뭐 해외 쪽으로는 셀가드, 토레이, 이쪽에서 특허 출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KIT에 대한 주가 판단 전략을 좀 세우겠습니다. 그 최근에 좀 노이즈가 있어서 그 노이즈를 살펴본 거고요. 네. SKIT는 어떻게 보시죠? 그다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소재 가운데 SKIT가 그렇게 그 좋은 투자처인가, 이런 고민도 사실 있어요.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함께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NCM 쪽에서 하이니켈 쪽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고출력과 그리고 빠른 충전에 대한,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 네. 다만 SKIT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고 과정 비협이다라는 장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가격 전가를 충분히 못 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못 따라가는 좀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현물 수급 쪽에서는 SKIT 같은 경우가 1,200억 정도 매수하는 흐름이었거든요. 다만 상장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토막 이하로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3분기, 4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돌아서는, 그리고 주가가 가장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올 때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분리막 시장에서 중국의 분리막 기업이 퍼가 한 40배 정도고요. 일본의 분리막 기업이 25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퍼 자체가 18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고, 최근에 블록딜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점을 좀 다져주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현재 주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소재 업종 가운데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있을까 싶었는데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가 레벨은 사실 상당히 낮아져 있고요. 네. 말씀하신 적자 구조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기대감이 있으면 다른 소재 업체보다도 사실 반등이 올 땐 빠르게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SKIT 오늘 주가 부분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차장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